안녕하세요. 지정이 도시TV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PPT 자료를 좀 들고 왔습니다.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방송을 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네요. 아,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늘 강조드렸던 용도를 알면 부동산이 보인다. 제가 가장 처음 이제 부동산 방송을 시작하면서 가장 강조드렸던 부분이고, 또 이제 리플렛도 배포할 때도 이 부분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부동산에든지 적용돼서 쉽게 부동산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. 네,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은 PPT 자료로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국토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용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PPT를 보시면서 같이 얘기 나누겠습니다. 자, 용도를 알면 부동산이 보인다. 지정토지TV 도시계획편, 이렇게 제가 제목을 거창하게 만들었습니다.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.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부동산 공법에 관련된 얘기인데요. 여러분께서 공법에 관해서 어떤 여튼 법률에 대해서 다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 국토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데 있어서 이 지금 국토의 계획, 그 다음에 이용에 관해서 좀 이해를 하신다면, 전반적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부동산이든지 바라보는 시야가 좀 달라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지금 다른 어떤 부동산이든지 적용을 하셔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일단 우리나라는 국토부에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모든 걸 관할을 하고, 그리고 이제 그 하위 단계에서는 이렇게 지자체에서 다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.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이제 이 위에 이제 국토부 계획이 있겠죠.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, 이거는 이제 특별시, 광역시, 자치시, 시군, 자치도 이런 데서 이제 이런 큰 계획들을 하게 됩니다. 말 그대로 광역이라 함은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이 그냥 시 하나만이 아니라 광역시, 특별시든지 자치시, 광역시든지 이렇게 좀 큰 계획 같이 이제 묶여져 있는 이런 큰 계획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 이렇게 각각의 지자체별로 기본 계획을 또 다 수립을 하죠. 그래서 제가 리플렛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위 개념, 이렇게 해서 하위 개념이에요. 근데 지금 이 두 가지는, 잠시만요.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장기 플랜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적인 효력이 내 땅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법적인 효력이 미치는 그런 법률은 아니고, 일단 기초 계획을 초석을 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기초를 잡고 이 기초를 관리계획 단계에서 이제 실행도 하고, 이 관리계획 단계에서 용도지역, 용도지구, 용도구역, 기반시설, 도시개발사업, 지구단위, 계획구역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. 그럼 이제 국가에서 국토계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좀 되셨죠?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. 우리나라 국토를. 그러면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이런 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플랜을 잡으셨다면 그걸 가지고 또 지금 말씀드린 도시군 기본 계획을 또 맞물려 보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들을 믿고 좀 투자를 하시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던지.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또 이제 살펴보면 같은 맥락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방향성이 보일 거예요. 그렇지만 이 단계에서는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, 그래서 제가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, 이건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라 변경이나 보완 수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참고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미래의 청사진을 이제 각자 개인들이 그리실 줄 아셔야 돼요.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도시군 관리 계획 단계에서 직접 이제 시행을 하거나, 그래서 그때 정해지는 게 용도, 제가 항상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용도, 이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, 이건 어떻게 지정되는지 한번, 그리고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한번 또 볼게요. 일단 가장 큰 건 이 맥락은 이해를 하세요. 국토의 계획에 대해서는. 자,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, 아까 제가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재산권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그게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, 이 계획이 부안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소통과 참여 항목에 들어가시고 고시공고 입법 예고 이렇게 각각의 사업마다 다 이렇게 공고를 보내요.
그리고 개개인의 그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도 열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지금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이제 낸 거죠. 제가 이제 새만금 관련해서 전문으로 하고 있고, 그래서 제가 일단 부안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부안군으로 채택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공고를 하면 여기에 이제 붙어있는 이런 첨부 파일들이 있어요. 이런 것도 보시면 이제 어떤 곳에 어떤 사업으로 어떤 이 결정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할 건지, 보상을 할 건지, 뭐 대토를 할 건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. 사업마다 다 달라요. 그렇게 지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이 일대, 이 일원을 전부 다 해안가 그 횟집 상가들을 위해서,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사업이래요.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시를 하고 그러니까 관리 계획 단계에서 이렇게 공고를 해서 진행을 하죠.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이미 이게 이렇게 홈페이지에 뜰 정도로 다 개발 공고가 났어요. 그러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거겠죠.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계획 단계에서, 그 기본 계획 단계에서, 그리고 광역시도 그 계획에서 우리는 청사진을 그리고 미리 투자를 해야 돼요. 광교나 판교 이런 이제 뭐 새로 개발된 곳들, 신도시들도 이미 이런 계획 단계 때 다 있었어요. 그렇지만 뭔가 큰 움직임이 있지 않아서 모두 다 투자를 하지 못한 거예요. 이렇게 확정이 나고 할 거였으면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투자 안 하셨을까요? 그러니까 확정 단계 전에 여러분께서 먼저 청사진을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면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큰 돈을 벌 수 있지, 이런 지금 도시군관리계획까지 다 나오고 나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잖아요. 그럼 고급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. 네, 그것도 일단 유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지도 보는 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간단하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지도로 용도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이건 지금 지도의 기본 표시예요. 그리고 이제 지금 핑크색 선이 제가 부안군 전체를 나타내는 그 경계선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, 자 여기 보세요. 지금 이렇게 마른 목골 모양의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적 편집도라는 게 있어요. 얘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갑자기 색깔이 바뀌어요. 알록달록해졌죠? 네, 이런 알록달록한 것들을 또 이제 한번 상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조금 지도를 확대했어요. 1km, 축적 1km로 확대를 했습니다, 제가. 자, 용도를 알아보자. 자,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간 색깔이 다르다는 거 경계가 보이실 거예요. 이렇게, 그쵸? 지금 여기, 이렇게가 지금 도시지역에 속하는 겁니다. 지금 색깔로 좀 구별이 되시나요? 주거지역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, 그럼 여기 땅에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는 주거지역이에요. 이 용도가 지금 제가 아까 관리계획에서 단계에서 들어간다고 했죠. 이것만 보고 세세한 사업이 공고가 뜨기 전에 이 용도에만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셔도 돈을 확실히 버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 맥락까지 이해가 되셨나요? 그러면 이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녹지지역, 이거에 대한 용도 지정을 하는 거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너는 더 이쁘니까 너는 네 땅은 상업지로 해줄게, 너는 그냥 녹지로 남겨둘게, 이런 거 아니잖아요. 이 지자체 전체 인구 대비 얼만큼의 주거지역이 필요한지, 얼만큼의 상업지역이 필요한지, 이런 것들을 다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고 굉장한 오랫동안 그런 작업에 걸쳐서 이런 용도를 지정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. 근데 이 전반적인 걸 이해를 못 하시면 용도를 믿고 투자하시는 일도 못 하시겠죠.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드리는 플로어를 들어가서 직접 사이트에 가서 그런 광역도시계획부터, 그리고 시군 그 도시 기본계획부터 관리계획까지 여러분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런 서류들이 다 쉽게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빨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비도시 지역은 개발을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. 우리나라도 농림지역은 쌀 생산량이 우리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우리도 자급자족 해야 되니까요. 아니면 다 수출에 의존해야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50% 이상은 우리나라 농림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또 관리지역 중에 하나 계획관리는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곤 하나, 그 계획관리지역 빼고는 다 관리지역으로 다 이제 묶여져 있는 지역이에요.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여기 보시다시피 파란색으로, 여기 지금 변산반도예요. 완전히 말 그대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이죠.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가치가 있는 도시지역이라 하면 건축이 더 많이 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도시지역 내의 땅은 전체 다 해도
12.6% 정도밖에 안 돼요. 5에서 6%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. 나머지는 다 비도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정말 희소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. 아까 그 전체,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핑크색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작게 도시 지역이 잡혀 있는 겁니다. 자, 간단하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알아볼게요. 그리고 이 도시 지역에 대한 수요와 가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까 이 색깔 다 이렇게 기억하시죠? 자, 여기는 지금 자연환경 보전 지역, 농림 지역, 이 양쪽은 제가 비도시 지역으로 해놨고요. 여기는 도시 지역, 그리고 비도시 지역 중에서도 제가 그 가치가 있다던 계획관리, 이 가운데가 폭등할 수 있는 그 주거지 상업지를 나타낸 겁니다. 그럼 봤을 때 개발 전에는 이렇게 그냥 완만해요. 그래도 농림지보다는 당연히 주거지 상업지가 비쌉니다. 근데 나중에 개발 팩트,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SOC 사업, 도로, 항만, 철도, 공항, 어느 지역도 다 보시면 올랐던 다 지역을 타 지역을 비교해 보시면 아니 거기는 뭐 삼성이 들어갔잖아, 아니 거기는 뭐 때문이잖아 라고 말씀하셔도 결론적으로는 이 네 가지예요. 왜냐, 기업들이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도로망을 뚫어주기 때문에 유통망이 좋아지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. 이 네 가지 SOC 사업, 우리나라 큰 핵심의 SOC 사업이 들어가는 곳은 안전하게 100% 오르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랬을 때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팩트만 가해져도 상승률은 올라갑니다.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 개발 이펙트가 가해졌다 그러면 보통 지금 농림지나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. 그렇다 하더라도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. 우리나라 땅은 무조건 100% 오릅니다. 근데 어떤 내가 적은 가격을 작은 금액을 주고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땅을 사셔야 되잖아요. 근데 지금 당장 200만원짜리 사는 거 40만원짜리 땅 있는데 왜 200만원짜리 사야 되지? 이런 생각은 버리시라는 거예요. 이런 거를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. 아셔야지 그 가격도 이해가 됩니다. 그래서 40만원짜리를 10년 가지고 있어서 50만원 되느냐, 200만원짜리를 사서 5년 만에 1000만원이 되느냐, 이런 여러분이 판단하시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전반적인 국토 계획의 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 곡선이 지금 완전 다르게 이렇게 똥침 효과로 오른다는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더 오른다 하더라도 같이 올라가다가도 얘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.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서 우리 장난말로 우리는 똥침 효과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. 네,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봤고요. 여러분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여기 밑에 댓글로 주셔도 되고 카톡이나 전화나 여러가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활용하셔서 꼭 우리나라의 좋은 땅들을 해외에 이렇게 놓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게 초심이었고 지금도 늘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도 우리나라에 정말 이렇게 가치 있는 땅을 단 한 평이라도, 아시죠? 명동에 가장 비싼 땅, 그런 땅을 저 설악산에 10,000평을 가지는 것보다 그 명동에 있는 땅 한 평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다는 건 누구라도 다 아시죠? 앞으로 지금의 남은 그런 명동 땅, 강남 땅 같은 곳을 여러분께서 선점하셔서 꼭 내 금액이 되는 만큼 여러분께서도 소유하셔서 자산을 불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진짜 그만할게요. 또 만나요.